비정유의 위기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성질의 위기인 겁니다. 확진세가 너무나 급격하고 컸기 때문에 이건 정부로서 감당하지 못했던 재앙이었죠. 대통령님, 우리 대구 시민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250만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대통령께서는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99점도 용납을 하지 않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되면 5번까지도 계속 점검하고 챙기고 하셨던 게 국민 안전 분야.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잇따라 확산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중국 정부는 신종 전염병 발생을 공식 인정했다. 이름도 없고 치명률도 확인되지 않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바이러스의 출현. 국내 상륙은 시간 문제였다.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굉장히 절치부심물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네버 어게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훨씬 더 잘해낼 것이다. 모든 전염병의 대응의 골든타임은 초기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해내느냐. 1월 3일 날 우리 질본에서는 감염병 대책반이 만들어집니다. 대책반이 만들어지고 뭘 했냐면은 검사법을 만들어냅니다. 네버 어게인. 지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은 검사법의 개발이었다. 대책반이 구성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질병관리본부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할 강력한 무기, 검사법을 손에 쥐게 된다. 어떤 코로나인지를 진짜 몰랐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감별할 수 있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적용을 해서 그거를 검사법을 먼저 세팅을 했거든요. 1월 20일 오전 8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질본의 검사법으로 찾아낸 첫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여성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첫 환자 발생하고 당일 즉시 대통령께 문서로 보고가 됐고. 이제부터는 실제 상황이었다. 원칙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질본에 초기 대응의 전권을 부여했다.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했던 게 방역 대응은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지는 것이다. 나흘 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본을 중심으로 모든 대응이 차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설 당일인 25일은 825만 명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의 길을 따라 바이러스도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당시 환자는 4명이었지만 아마도 한 달 후가 되면은 몇십 명,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규모로 시약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서 올라오는 업체 관계자들을 위해 서울역에 장소를 잡았다. 회의가 3, 4일 전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 진단 시약 업체는 한 20군 장소를, 20회사를 불렀더라고요.
그 질병관리청이 가지고 있던 그 개발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고 또 필요하면 바이러스도 나눠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품만 만들어 갖고 오면은 이 임상 시험을 도와주고 긴급 허가를 내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아, 이 정부가 굉장히 긴급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바이러스와 인간과의 싸움, 그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혹시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게 되면은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할 것 같다. 서울역 회의 일주일 뒤 첫 번째 업체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2월 한 달 동안 4개의 업체가 긴급 승인 후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2월 3일 날 개발 완료하고 바로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 승인이 어제 떨어지면 2월 12일 떨어졌어요. 3일에 간 거지 12일을 떨어졌으니까 약 일주일 사이에 승인이 된 거죠.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과 이런 그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을 일사불란하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런 일이 있기를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잘 훈련된 군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정부는 규제를 풀었고 기업은 준비되어 있었다. 2월 말 우리는 하루 최대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어 있었다. That gave Korea a head start of being able to test and know where the virus was. And that meant that implementing control measures then could be targeted at areas where there was transmission, and it helped maintain a very strong strategy right the way through. 중국 정부가 우한 봉쇄를 전격 결정했다. 항공기와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이제 1월 23일 날 갑자기 이제 새벽 6시에 직원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옵니다. 우한이 봉쇄됐다. 어디선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국 짜요, 우한 짜요 이런 걸 외치게 돼요. 공포감 이런 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아,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우한에 있던 우리 국민이 발이 묶이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움직였다. 안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위기관리센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난 대응까지 그 역할이 확대됐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전화를 외교부의 그 영사실장으로부터 제가 최초로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워낙 단호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와라.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대응을 주도했던 위기관리센터가 우한 교민 이송의 컨트롤 타워였다. 사실은 우한 교민 이송이 오는 것은 선례가 없었죠. 예, 선례가 없어서 이제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협업 체계를 만들고 하는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비행기가 필요하고요. 외국에가 데려오는 거니까 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타고 가서 직접 사람을 대면을 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감염이 된지 안 된지를 측정하는 이런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검역관도 해야 되는 거죠. 짧은 기간 모든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전세기 승인이 지연되면서 막판까지 애를 태워야 했다. 이 스파이 작전하듯이 군사 작전하듯이 아주 긴박했습니다. 우리 영사국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그 순간순간의 상황을 제게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총리님께도 전달하고 청와대하고도 공유하고. 드디어 1월 30일 1차 전세기 투입이 확정됐다. 당시 중국 후베이성의 확진자가 6천 명에 육박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탑승을 자원한 의료진과 승무원들이 있었다. 사실 의사들도 그렇고 대단히 불안했었습니다. 우한을 직접 갔었기 때문에 레벨 D라고 하는 방화복을 착용하고 했었죠. 국민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첫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다. 이 우한 외곽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이 다른 지역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이 길이 다 막혀버렸었어요. 그래서 통제하고 또 봉쇄돼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국 경찰 당국과 협조를 해서 그 요소마다 이 막힌 길을 뚫어가면서 이 공항에 다 집결을 시켜서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으면서 야 내가 정말 비행기 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검사하고 해서 본부에다가 이제 전화로 출발한다는 출발 보고를 했죠. 그때까지 정말 뭐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일단 이제 비행기 출발하는 직전에는 한숨이 좀 나오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1월 31일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비행기 출발 전까지 교민 입소를 반대했던 진천 시민들도 극적으로 길을 터주었고 교민들은 무사히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그 진천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놓는 순간에 이제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야, 내 조국이, 내 국가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잘 쓰여지는구나. 뭐 군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데 사실 속으로는 감동의 눈물을 제가 좀 이렇게 찡하게 흘릴 정도로 굉장히 벅찼습니다. 또 제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잘 해냈다는 보람은 뭐 사실은 인생에 다시 올까 하는 정도의 아주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동대구역 앞이 원래 인파가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동대구역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야, 이게 대구가 마치 죽은 도시 같구나. 그 절박함은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거리 하나도 없고 가게 문은 다 닫혀 있고 하다못해 수포도 닫혀 있는 상태인데 2020년 2월 18일 종교시설인 신천지 대구 지부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날 이후 대구가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입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매일 1시간씩 본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어떻게 하나 대구에 지금 역량을 가지고 막기에는 이미 넘었었습니다. 중수본하고 질본 차원에서 방금 우리 권 시장님 말씀 잘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검토 결과를 조속히 조금 권 시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로 내려가 방역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저한테 서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한이 봉쇄를 했잖아요. 도시 전체를. 대구 시민들은 야, 혹시 대구가 봉쇄되는 거 아니냐. 총리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대구를 봉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대구에 주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무엇보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구 신천지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까지 초유의 전수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건수가 폭증하자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 격리 치료하는 이른바 3T 전략을 교과서처럼 시행해 나갔다. 그 결과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전 세계가 앞다퉈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다. The leader of a religious sect in South Korea at the center of a coronavirus outbreak has apologized. All branches of the Shincheonji group have been closed here in South Korea. 그리고 매일 몇 개 국가씩 우리나라 국민을 입국 금지시키는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그 승객들이 내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라. 뭐 완전히 국제사회 고아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하소연을 하셨던 거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무증상자는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지 하소연을 몇 차례 하셨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런 대통령의 하소연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두 사람 모두 원칙주의자였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의 뜻을 존중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원칙을 지킨 부분이 저는 K방역이 시작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하소연을 거절한 질병청장이나 질병청장의 거절을 또 받아들인 퇴짜를 받아들인 대통령이나 두 분 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청장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굉장히 원칙을 중시하시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00번 이상 국민 앞에서 브리핑을 해왔다. 그렇게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것, 그다음에 팬데믹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거든요. 앞에서 누군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공개하고 설득시키고 이해할 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정부의 여력이 닿을 수 없는 곳은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채워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로 향했다.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자기 동네에서 돌보던 환자들 일단 접어두고 대구까지 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전국에서 위문 금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위문품이. 예. 그래 그걸 보면 참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시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 53일째 되던 날 대구에서 단 한 명의 신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거대한 파고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And I think in Korea there'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individual, but also of the communities
needs. And I think if that sentiment existed more in other countries, we might be doing better in this response. 매일 아침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는 참모회의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싸했죠. 대통령님께서 심지어 속이 터진다, 열불이 난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을 거치며 우려했던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되었다. 대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끝도 없이 줄을 선 사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었고, 정부가 이 마스크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대구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대통령님, 우리 대구 시민들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아까 잘못된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가 봉쇄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우리 시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50만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구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대통령님. 그날은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실 이 음성이 똑바로 나오지가 않았는 정도였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구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일단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으나 마스크가 없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신천지 사태 초기 대구시에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차일 피일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100만 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여러 그 마스크 업체한테 전화하고 유통업체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100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구시에 가지고 가야지 하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거죠. 군용 트럭을 제공하기로 했던 부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다시 이제 그 트럭을 도중에서 멈추어서 이제 교체 다 하고 그 주변에 접촉하신 분들 격리 다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막 지연된 거.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원래는 대낮에 그걸 전달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어둑어둑해질 때 지금만 생각해도 그때가 2월 말이었습니다. 좀 춥고 음산한 그런 때였는데 도착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드렸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서로 껴안고 거의 눈물을 그성였던. 대구시에 마스크 100만 장이 전달되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다. 하루에 2천만 장을 공급하는 비상 프로젝트를 가동했고요. 이를 홍해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처럼 이 마스크 대란이 해결되고 홍해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전례 없는 대책이 마련됐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걸 발동을 합니다. 생산과 유통과 수출입을 모두 관리하는, 이거는 법으로는 있지만 공무원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업체의 생산을 통제하고 배급과 판매까지 책임지는 전시 상황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시에 버금가는 재난 상황. 식약처 전 직원이 전국에 있는 마스크 공장마다 상주하며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전 직원이 비상이었습니다. 특히 마스크 업체 출장 간 직원들은 마스크 공장들이 좀 외진 곳에 많이 있습니다. 좀 옷 좀 보내달라, 빨래를 할 수 없다, 이런 직원들까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아주 긴박하게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온 국민이 오부제에 동참하면서 꽉 막혔던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8월이 되면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해제된다. 우리 의료 현장이나 검역 현장이 우리 방역의 최일선이라면 여기 우리 마스크 이렇게 생산 업체들은 완전 후방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과정은 하나의 종합행정이었고요. 그 종합행정이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3월 11일 이후 세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했다. Because they have seen a slowdown in the number of cases and may just be over the worst. How have they done it? I'm joined live from Seoul by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Well, the basic principle is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특별히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뭘 자료를 더 보거나 TP를 준비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잘했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저는 국제사회에 알렸을 뿐입니다. 반전의 시작이었다. Foreign Minister Kang Kyung-hwa, welcome to Conflict Zone. Mrs. Minister, South Korea has earned plaudits from around the globe for its tackling of the coronavirus pandemic. En Europe, il faut se souvenir du contexte à l'époque. On n'avait pas de masque, on n'avait pas de tests, les gens étaient complètement perdus. On s'est rendu compte qu'il faut être très organisé et qu'on ne l'était pas du tout. L'Europe s'est découverte qu'elle était, si je peux utiliser l'expression, nue. On était totalement démunis, on pensait que on devait s'occuper d'autre chose et la Corée du Sud a su montrer à travers cet exemple qu'il fallait savoir s'organiser très vite. 이 진단 키트를 그렇게 빨리 개발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역 성공에 가장 큰 기여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짚고 싶습니다. 우리랑 전통적으로 친한 우방분들뿐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라들의 장관들도 좀 통화를 하자는 얘기가 수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2020년에만 한 50여 차례 정상 통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50여 차례 그 정상 통화 거의 대부분이 상대국 요청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고 방역 물품의 지원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K-방역의 탄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 대서특필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라고 했다는 정상 통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당 국가의 속보로 뜨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4월, 5월 이후로 쭉 이어졌었던 거고요. 우리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 그 정점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가 있었다. 2020년에만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랑 3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첫 통화가 3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통화 제안을 해서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께 페이스 마스크와
방호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저기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단호히 자르셨습니다. 마스크라든지 방호복은 한국도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마스크나 방호복 지원은 어렵지만 진단 키트의 지원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단 키트 지원을 지렛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FDA 승인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땡큐를 연발을 했습니다. 20여일 뒤 FDA 긴급 승인을 받은 우리 진단 키트 60만 개가 미국에 전달됐다. FDA 승인은 곧 세계 수출을 의미했다. 2020년 한 해에만 세계 170여 개국 5억 개에 달하는 진단 키트가 수출된다.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3월, 4월부터 한국의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 한편으로는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후진국들에게는 무상으로 원조 형태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Well, the pandemic is disrupting political calendars around the world, but South Korea is pressing ahead with parliamentary elections, despite the obvious risk of infection. 대한민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또 한 번 세계에 증명했다. This is an election like no other. Voters must wear masks, stand at least a metre apart. Their temperature is taken. They disinfect their hands and wear plastic gloves. Well, these 2 days of early voting have seen a record turnout despite the ongoing pandemic. 이 방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방역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증유의 재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 검사 추적 치료의 3T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K-방역의 원칙으로 이뤄낸 성취였다. 어떤 나라는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고 IT 기반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계속 세밀하게 추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의료 체계가 방범하고 잘 짜여져 있지 않아서 그걸 또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의 봉쇄 반대 시위가 거셌다. 강력한 봉쇄로 바이러스 확산은 늦춰졌지만 대신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었다. OECD는 강력한 봉쇄 조치가 지속되면 GDP 성장률이 매달 2%씩 감소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출국, 수출이나 부품 조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됐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련된 재계와의 첫 간담회 자리. 아예 공장도 못 가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섬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가 한 70% 정도, 그다음에 염료가 75% 정도.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훨씬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이 돼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인들의 다수는 이동을 막지 말아달라 할 수만 있으면 막으면 막힌다. 많은 원부자재도 수입이 돼야 되고 또 필요한 인력이 현장에 가야 되고 외국에.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됐다.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교부 그리고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인들이 이 자신들의 출장 요구를 하나하나 다 정부에다가 이제 알렸고 정부는 그걸 받아서 외교부는 그걸 받아서 해당 국가와 교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의 기업인들이 그 외국으로 지금 입국을 했는지를 갖다가 매일매일 저희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세계의 빗장을 열어야 했다. 네,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역이 많은 국가들과의 협의하에 기업인 이동 시 격리 기간을 2주에서 최대 이틀로 단축시키는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로 예를 들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그것이 완화돼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던 거는 대단히 다양한 일이었죠. 예. 또 우리 정부는 G20, 아세안 등 국제회의에서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을 제한하고 선언문에 담아내는 등 국제 의제를 선도해 나갔다. 여기서 각 국가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 코로나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국경을 열고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을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정말 모두가 안전해질 때만 우리는 안전해진다는 그런 그 가치를 우리 정부가 계속 여러 번 표명을 했습니다. 개방을 선택한 한국의 선택은 주요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한국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Korea indeed stands out as one of the very few countries that has not imposed a hard lockdown on its population, unlike in a number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his has helped a lot to safeguard not only lives, but also livelihoods, in the sense that business has not stopped, has not been paralyzed in whole sectors of the economy. Our recent findings show that after a rebound of 4% in 2021, real GDP of Korea is projected to grow by 3% next year and 2.7% the year after. 하지만 소상공인 등 누구보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고통 분담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파리 외곽에 사는 베나르 부인에게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On a sonné à ma porte, je suis allée ouvrir et devant moi se trouvait un monsieur avec un grand paquet dans les mains qui me dit « Madame Bénard, je viens vous remettre les masques offerts par le gouvernement coréen pour en remerciement pour les vétérans et leurs épouses pour vous protéger contre la maladie du virus actuel. » En 1950, donc dans les toutes premières batailles, il était là. Il a mis le pied à Busan en début septembre et il y est resté pendant 18 mois.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 물품이 부족했던 시기, 한국에서 온 작지만 귀한 선물. Donc je l'ai remercié, je lui ai dit que vraiment la Corée était un pays inattendu et en même temps extrêmement généreux. Et depuis, je n'utilise que ces masques-là. 전 세계 22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이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또 있었다. 그동안 동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외 입양인들이었다.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Chère Madam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soucieux de la santé des adoptés d'origine coréenne en France. Oh là, je crois que c'est bien la taille.
tous les citoyens coréens. Et en fait, c'est ce qui me fait chaud au cœur, c'est que je l'avais lu, je l'avais entendu, mais cet acte, en fait, le prouve encore plus, c'est les liens du sang. My wife, my 3 children, and all Korean adoptees living in the Netherland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I want to say thank you for giving us the feel that we are still part of the Korean people. 저는 코로나 경험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결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이런 어찌 보면 작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이런 결정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 국민들의 귀국 지원도 계속됐다. 20대 때부터 세계 일주가 꿈이었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고 20년 정도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세계 일주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꿈꾸다 실행한 세계 일주는 코로나19와 함께 멈춰섰다. 저희 배는 이제 남미 있는 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여기는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우루과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배에 있는 한국인은 태훈 씨와 부인 2사람뿐이었다. 매일같이 오셔서 그 멀리서 저희 배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뭐 하시니까 너는 뭔데 그렇게 저 영사관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야? 너 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20명, 30명이 있는데도 자기들 보러 아무도 오지 않고 연락도 그냥 주지 않는데 자랑스러웠고 되게 뿌듯했어요. 네. 태훈 씨 부부는 외교부의 도움으로 우루과이를 떠나 칠레와 호주를 거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발이 묶인 사우디에서 교민 150여 명이 이스라엘 교민 45명도 국산 진단도구 수송용 전세기를 통해 귀국합니다. 아프리카에 발이 묶여있던 교민들이 한빛부대 교대를 계기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한 교민 전세기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전 세계 128개국에서 6만 5천 명이 넘는 국민이 정부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2020년 12월 8일 영국이 전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과 함께 반격에 나섰다. 반면 우리는 3차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또다시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쨌든 제약사를 설득하든 압박을 하든 해서 백신을 구해와라. 우리 정부에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까지도 다 동원하라. 내 전용기도 내주겠다. 대통령이 백신 외교 전면에 나섰다.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기업 CEO와 만나든 전화를 하든 접촉해서 설득하시겠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빌 게이츠 외에 국가 간 정상 통화가 아닌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제약회사가 대통령한테 화상 통화한다는 게 이게 그 보안 규칙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였는데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주선해라.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CEO, 노바백스의 CEO와 화상회의를 통해 백신의 조기 공급을 약속받고 물량까지 추가로 계약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주요 제약사 CEO들과 면담을 하며 백신 공급 등의 문제를 측면 지원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국내 우선 공급이 결정되면서 물량 부족에 물꼬가 뜨이기 시작했다. 아직도 뭐 그날이 선명한데 기억이
안동 공장에서 이제 출하가 되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접종이 되고 또 초기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도스가 우리나라 K 방역 초기에 어떤 많은 성과를 프로텍션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아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주요국들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참여로 국내 백신 접종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덕분에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 속에서도 치사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초기 바이러스와 델타가 지배종일 때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서 방역 상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 사망자 그리고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 Indeed, across the world, an outpouring of joy, of hope, renewed faith in tomorrow. Bring a better day. 바이든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백신을 전 세계에 또 배급을 해야 되는 그 의무나 책임을 미국 정부는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2위의 CMO 생산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서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백신 파트너십을 제안하기로 결정한다. 정상회담 이전까지 이 안을 마련과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이제 상당히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 모였던 비서관들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안 돼도 손해볼 것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했던 것인데,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 체결은 세계 백신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막판까지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근데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떠나시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까지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냈었던 내용에 대한 미국의 답신이 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던 건데, 미국에서 도착한 이후에 미국의 최종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거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고 정상회담 문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I like about this president. He's not just talking about any more than I'm just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or just Korea. He's talking about the Indo-Pacific. He's talking about the world.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그렇게 앞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었습니다. 미국의 개발 능력, 한국의 생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향후 백신 위탁 생산을 넘어 자체 백신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 끝까지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팬데믹은 분명 거대한 위기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G7 정상들이 만났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2년 연속 초청되며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초청국이었지만 G7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가히 대한민국이었다. 회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코로나야가 다자 외교에서의 주된 관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들을 따라오느라고 굉장히 힘겨웠잖아요. 숨이 가쁘도록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되돌아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나라가 최근 2년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제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좌표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그런 또 힘겨운 또 위치에 오지 않았나. 팬데믹 2년,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바이러스보다 강하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